예, 안녕하세요. 백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금일은 공인중개사 투자에 과연 도움이 될까? 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예, 이거 많이 생각들 하시죠? 자격증. 자,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자, 투자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부동산이 상승할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중개학원의 학원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관심들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또 경매, 예, 경매 교육 있죠? 경매 교육 또는 우리 경매 수업 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자, 경매 수업 받았다고 해서 과연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했다고 해서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공부는요, 따로 하셔야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 투자를 하는 것과는 자,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정말로 못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그 중개업을 하기 위한, 예, 중개를 하기 위한 자, 공부를 하는 것이지, 자, 투자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로 해야 된다. 굉장한 노력과, 예, 시간과, 예,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만 여러분들께서, 자, 투자라는 걸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자,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를 배우면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중개업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요. 예, 투자는, 예, 별개로 생각하셔라. 그래서 투자 공부는 이 역시도 따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예, 경매라는 거는 중개업과 마찬가지로, 예, 물건, 부동산 물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자, 중개 공부를 했다고 해서 또는 경매를 배웠다고 해서 투자를 잘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다면, 예, 따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 정보 자료라든가 또는 우리가 재테크 서점에 가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서적도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매도 부동산에 취득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 이 역시도, 예, 투자 공부는 따로 해야 된다. 대부분이 경매학원이라든가 또는 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자, 부동산 하시는 분은 뭐 투자 잘 못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은요, 아예 자격증들도 없는 것들이, 자, 경매하시는 분들 중에 자격증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자, 자기 자격증을 걸고서 뭔가를 이렇게, 예, 지금 뭔가 영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불신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반된 입장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 편에서도 경매를 해보고요. 또 중개업자로서의 제가 마인드를 또 갖고 얘기를 하자 보면 둘 다 똑같습니다. 예, 어느 걸 배워도 결국에는, 자, 부동산 투자 공부는 따로 해야 된다. 경매나 중개나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는 방법일 뿐이지 어느 게 뭐 잘났다 못났다 그게 아니에요. 개개인, 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자,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그 투자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런 투자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투자 방향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은, 예, 자기 본인이 절대적인, 자,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요, 예, 어디 가면 좀 똑똑하다고 사람들이, 예, 인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자격증 대부분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예, 많이들 그러니까 취득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우리가 지금 자영업이라는 게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라는 게 오랫동안, 오랜 기간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반들도 가보면 굉장히 사람 숫자도 많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 대학교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서점에 가보면 학생들이 또 많이 봐요. 공인중개사 책들. 왜? 우리가 금융회사라든가 이런 데 취업할 때 요즘에 대학생들 기본적으로, 예,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예, 취득하려고, 예,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관련 업종 취득 시에도, 예, 자격증은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과연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은. 그렇지만 우리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 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거예요. 또 준비를 하시려는 분도 많을 거고요. 그랬을 때 이거 하나는 공통적일 거예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요, 예, 굉장히 이게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실무적인 내용이라든가, 예, 또는 경험이라는 게 없는데 굉장히 두려워요. 두려워. 예,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창업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한 2년 전인가? 예,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그러니까 창업하는 업종 1위가 공인중개사 창업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 우리 기사 한번 쳐보세요. 공인중개사 폐업. 그러면 폐업률 1위도 예, 공인중개사였다라는 점. 그래서 굉장히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예, 투자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전혀 다르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중개를 하기 위한, 예,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매가 됐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됐든, 예, 투자 공부는 따로 하셔야 된다. 이게 팩트고요. 그리고 이제 한두 달 만에 합격이 가능하다는데 이거 합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 힘들다. 예,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한두 달 만에 합격하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있을 수는 있어요. 예, 뭔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셨다거나 뭔가 관련된 업종이 있었다면 가능은 하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두 달 만에 합격이 가능하다? 이거 좀 황당한데요. 예, 가능한지 직접 한번 해보세요. 민법, 예, 1차 시험에 민법, 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 두 과목이 있고요. 이 두 과목도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2차 과목에 이제 지적이라든가 등기법 또는 공법, 여러분들 공부해보시면 아시죠? 공법 내용 굉장히 두꺼워요. 외울 거 정말 많고요. 공법에서 꽈락도 많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법, 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중개업법, 예, 글자 갖고 장난 많이 치는데, 이거를 한 달, 두 달 만에 한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소한 한 1년 정도까지는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고요. 또는 상황에 따라서, 1년 공부하고요. 1차 합격하고, 2년 차에 2차로 나눠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직장인반으로 이렇게 공부하실 분들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예, 1년 차에 1차, 예, 2년 차에 2차 이렇게 좀 나눠서 합격하는 방법으로, 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합격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서도 투자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투자를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투자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에 대한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란, 예, 중개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절차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매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공매, 관할법원 매수신청 대리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업한, 등록증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법원에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공부는 스스로 실력을 키워야 하는데, 경매 수업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투자 잘하는 거 맞다 아니다 아니더라.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스스로 실력을 키워야 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자료들을 많이 봐야 되냐? 전부 다 열거할 수는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기관 정보 자료 많이 보시고요. 통계 정보 많이 보시고, 특히 부동산 심리지수, 최근에는 이 심리지수가 부동산이 조정이 간다거나 급상승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고요. 또 우리가 공급과 수요 또는 입주 물량, 예, 미분양 물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해야겠고요. 또 대내적인 대외적인 경기 변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제 뉴스라든가 경제서적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환경, 금리 상승이라든지 금리 하락이라든지 대출 규제,
뭐 이런 부분들도 자 부동산에 자 방향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라는 건 뭡니까? 성공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두루두루 중요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만 성공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우리 8.2 대책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9.13 대책 또는 9.21 공급 대책, 이런 대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세제 규제, 뭔가 종부세 강화라든가 재산세 강화라든가 뭐 이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뭐 그 세금적인 혜택을 줄이겠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수익이 낮더라도 뭔가 절세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공부를 하셔야만 뭔가 실력이라는 게 자 키워지고, 투자라는 걸 내가 했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확률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투자를 자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자 투자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경매 자 수업을 한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자 투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못하는 것도 아니다. 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뭐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러한 자료들을 자꾸 내가 공부하고 자주 보고 뭔가 분석을 하면서 자기만의 절대적인 그런 노력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뭔가 내가 남들보다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안목과 해안을 가질 수 있고 확률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입장과 또는 경매를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둘 다 상반된 뭔가 견해가 아니라, 자 잘하는 사람은 자 자격증이 있든 없든 경매 수업을 배웠든 안 배웠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